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 나간다고 들떠 교만한 흉내를 내지 마라 하는 주제인데요. 이것은 경영에 있어 가지고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것이 부의불교 자선 교의불망자 미지유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고 교만하되 멸망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 않았다. 이건 여기 적었다시피 좌전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사람을 낮추어 보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하는 의미고, 또 사람을 낮추어 보는 행동을 하고서도 이 멸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태껏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교만은 이 멸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교만이란 말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 공자의 유명한 말이 떠올립니다. 여기에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쉽다라고 한 말인데요. 이거는 이 가난하더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비해 가지고 부자가 되더라도 사람을 낮추어 보지 않는 건 쉽다라는 그런 말인데,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는 밑바닥 삶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세상에 나와서도 계속 해가지고 불우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그런 말로 여겨집니다. 공자는 이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쉽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은 이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유하면은 당장 교만해지고 노력을 하면서 이 교만한 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얼굴이나 태도, 말하는 가운데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벼락부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왜 교만이 나쁠 것일까요? 굳이 이유를 들자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상승의 물길을 타고 있을 때는 뭐 괜찮지만은 기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세로서 주위의 반발을 일단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세가 떨어지고 내리막을 향하는 순간 지금까지 주위 사람들이 억제해왔던 이 반발이 반발을 드러내고 여럿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하향세를 접어들었을 때 도와달라고 교만한 사람이 외쳐봐야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결국에는 이 자멸의 길로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세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자신의 상황이 좋을 적에는 상대방을 멸시하다가도 상황이 변해가지고 이 하향의 길로 접어들면은 비굴할 정도로 급변해가지고 굽실거리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순식간에 주위의 신뢰마저 잃게 만듭니다. 참으로 인간학이랄까요? 이런 점에 미숙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호조를 보일
때야말로 한층 더 겸허한 자세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 불우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뭔가 은혜를 베풀고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절로 주위의 신뢰를 모아가지고 지금까지의 번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 현장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영국 최대의 그 소매 유통 기업이었던 테스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영국에 유학할 당시에 테스코 매장에 자주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테스코가 2014년에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잘 나간다고 들떠가지고 교만한 행동을 하다가 이 멸망의 길로 접어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2014년 그 전 한 10년간 이 성공 가도를 달려온 테스코에 이 닥친 위기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였던 이 존 게프라고 하는 분은 이 교만이 테스코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는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지속하다 갑작스럽게 추락을 경험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저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미국의 대기업 등 내노라 하는 이 다국적 기업의 87%가 장기간의 성공 끝에 추락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기업들이 성공하는 동안 자멸의 씨앗을 잉태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임원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고 과도한 자신감에 경쟁사를 무시하거나 자기 회사의 전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핵심 부분과 이 자기 안방 시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잘 모르는 분야로 무턱대고 경영의 영역을 높이는 것도 이러한 교만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건 논의에 나옵니다. 거상불관하고 위례불경하고 임상불회하면 오하일 관지제라. 윗자리에 있으면서 관대하지 못하고 예를 행하면서도 경건하지 못하고 상을 당해가지고도 이 애도하지 않으면은 그 무엇을 가지고 보겠는가, 이러한 의미의 구절입니다. 이 공자가 지향한 이상형의 인간상, 이 논어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은 공자는 여기서 사회인으로서 이 신뢰성이 없는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관용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예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형식은 그리 갖추는데도 공경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장례에 참석하면서도 애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 예? 이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어제입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장례식에 참여했던 뭐 어떤 나라의 국빈으로 온 사람이 거기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보게 되게 되면은 장례에 참석한다는 것은 형식을 갖췄지만은 애도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흠을 잡아가지고 부하들을 그 비난하는 그런 것은 좀 줄이고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도량이 있어야 되고,
또한 부하의 장점을 찾아내 가지고 부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이 조직력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신뢰받는 사회인의 조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얘를 행할 때에도 마음가짐, 공경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장래에 참석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애도의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가 지향한 이 이상형의 인간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문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한 왕조를 세운 이 고조 유방이 강적인 항우를 물리친 것은 이 인재를 모아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10분 활용했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 관용과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이 부하에 대해서 사용한 용인술 특징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벽에 부딪히면은 꼭 부하의 의견을 구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을 세운 부하에게 성공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줬다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기업에 있어 가지고 이익을 보다 많이 내게 했으면은 그에 따른 보너스를 듬뿍 주었다는 겁니다. 부하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잘하면은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유방의 그 방식은 조직력을 키워 나갔겠죠. 이에 비해 가지고 이 항우는 그 당시에 이 전투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항우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결국 두 사람의 성패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윗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관용이 없으면은 부하도 따르지 않을 뿐더러 또 큰 일을 해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더라도 형식만 갖추어서는 안 되고 마음가짐도 함께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관용이 없으면은 부하도 따르지 않을 뿐더러 큰 일도 해내지 못한다. 한마디로 여기 공자가 표현한 말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관용하면은 곧 중을 얻는다. 관용하면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용심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